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상담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런 상담을 제일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문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9.13 대책, 정부의 그 이제 강력한 부동산 정책, 대출 규제 가장 강력한 거죠. 뭐 대출을 아예 안 해준다는 소리니까. 그리고 이제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제 앞으로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도 쉽지 않습니다.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도. 그리고 실수요자들, 집이 없는 실수요자들은 이제 거의 많이 움직인 상태입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여력들이 더 있느냐, 사람들이 얼마큼 남아 있느냐, 이제 요 문제가 되겠죠. 이제 부동산 급등에 따른 피로감. 이제 다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건 인식하고 있죠. 이제 부동산이 너무 급등해서 뭐 아파트 담합이니 맨날 텔레비에 나오고 실거래가 조작설 등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파트 가격이 이제 끝으로, 상승의 끝으로 갈 적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 뭐 직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좋아져서 그런 부채를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죠.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입주 물량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제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이제 가계부채 대출 규제, 그다음에 법률에 관한, 이제 분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더 이상 이제 늘어나지 않게, 그쪽으로 돈이 쏠리지 않게 이렇게 이제 정책을 세우고 있는데, 대부분의 실수요자들이 거의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 수요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출 규제를 묶어버리니까 이제 투자 수요가 아무래도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기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정부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비관적이고, 그리고 9.13 대책이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완전히 급감했습니다. 이제 이게 조정으로 들어간다는 신호인데, 이제 앞으로 집값은 뭐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조정을 받을 거예요. 어찌됐든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수축했다가 확장했다가 또 확장을 했으면 다시 한번 수축을 하고, 수축을 했으면 다시 또 확장하게 되고, 이제 이게 경제잖아요. 이게 경기라고 하는 거고, 경기의 사이클이고, 이제 부동산의 사이클상 한 번은 조정을 받을 때가 온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정이 되긴 될 거다. 여러분들도 그런 조정에 대비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이 많이 오른 곳은 조정을 받겠지만 수많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지 않은 양주 신도시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 문제인데, 서울의 집값이 대폭적으로 떨어지는데 양주만 오른다, 그러기는 어렵죠. 어렵다고 봐야죠. 자, 그런데 떨어지면 얼마큼 떨어지고 조정을 받으면 얼마큼 조정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동안 양주 신도시를 한번 이제 우리 팩트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요. 7호선, 구리포천 고속도로, 테크노밸리, GTX 신호선, 뭐 이런 많은 호재에도 오름폭이 거의 없었어요. 즉 호재 반영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이제 그나마 분양이 좀 잘 되는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양주 신도시를 사람들이 조금 알아본다는 정도, 뭐 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재들이 지금 그 7호선 착공, 제2외곽순환도로, 테크노밸리, GTX 신호선 등 호재들이 아직 완성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완성된 호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호재가 반영된 게 없어요. 그만큼 가격도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규제 지역 외 비규제 지역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는데, 양주는 아직 그것조차도 오지 않았습니다. 즉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게 마련인데, 양주 신도시는 오른 게 있어야 뭐 더 이상 떨어질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양주 신도시가 뭐 반토막이 난다, 뭐 이런 소리는 뭐 믿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주 신도시의 사업은 아직 5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양주 신도시는 옥정지구와 회천지구, 이 두 개를 합쳐서 양주 신도시라고 그러는데, 이제 옥정지구 사업이 4단계, 5단계까지 있는데 4단계에 이르고 있고,
회천은 아직 사업 1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년에 토지 사용 승인이 납니다. 일부 지역, 덕계 전철역 부근만. 그래서 양주 신도시의 사업은 아직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네, 앞으로 성장 여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양주 신도시의 투자자들은 1억 전후의 소액 투자자들로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28평, 30평, 34평을 이분들이 분양을 받으시고 자기 돈 1억 전후, 뭐 28평 같은 경우 1억이 훨씬 안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전세,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에요. 즉 대출을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만큼 거품이 없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수도권 신도시에 1억 전후 갖고 아파트 사고 투자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양주만이 가능한 건데, 그건 그만큼 양주가 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반증이죠. 그런 그 부동산 광풍이 양주는 비켜갔어요. 그래서 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내리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담보대출은 규제에 묶였어도 전세자금 대출은 규제에 묶이지 않았습니다. 즉 소액 투자자들은 전세를 활용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분양가가 3억 초반이에요. 그 다음에 프리미엄까지 합쳐봐야 3억 초중반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내 돈 1억에 전세 한 2억 정도 하면 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겠죠. 대출을 받지 않고도. 그래서 그 앞전에, 지금 요거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 양주 신도시 투자자들은 1억 전후의 소액 투자자들로 대출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주택 거래를 묶어놓으면 전세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집을 사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전세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양주 신도시는 현재 전철이 다들 없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7호선만 보고 7호선만 광고가 돼서 그런지 양주 신도시는 전철 라인이 없잖아, 다들 이렇게 외부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양주 신도시는 회천지구와 옥정지구 이 두 개를 묶어서 양주 신도시라고 하고, 회천지구에는 1호선 라인이 전철역이 현재 있습니다. 현재 존재합니다. 거기는 새롭게 생길 전철역,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옥정지구와 회천지구가 붙었는데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나겠습니까? 7호선은 옥정지구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확정이 됐고 이제 착공을 앞두고 있지만 1호선은 그냥 있어요. 양주 신도시 내에. 네. 양주 신도시에 7호선이 들어와야 전철이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전철 라인이 1호선이 지금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선은 현재 선전하고 있다는 거, 요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호선과 7호선의 라인 중 동북부 신도시는 양주 신도시밖에 없습니다. 보통 거주민들은 지하철을 타고 옵니다. 지하철 라인을 따라서 와요. 근데 동북부에서 1호선, 7호선 끝을 따라오면 양주 신도시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이 근처에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뭐 택지개발지구 빼고 신도시는 양주 신도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철 두 개가 들어오게 되면 양주 신도시는 날개를 달 거예요. 자, 그리고 수도권 제2기 신도시 아파트 중 가격이 제일 저렴합니다. 이게 슬픈 소식인지 기쁜 소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부동산 광풍이 유일하게 양주 신도시만 수많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비켜갔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이게 되게 슬픈 소리인데,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 되겠죠. 왜? 오른 게 없으니까. 결국 뒤집으면 뭐냐면, 이유 없이 오른 아파트는, 몇 억씩 오른 아파트는 내려갈 일이 있겠지만 우리는 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거의 분양 원가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조금. 그래서 소액 투자자 분들한테는 양주 신도시는 그 부동산 투자, 그다음에 소액으로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은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액 투자자들의 마지막 투자처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가끔 귀찮을 때 하는 소리인데, 강남 몇 억씩 떨어질 때 양주는 불과 3-4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금융위기, 강풍,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뭐 악재들이 있었을 적에 주택 시장이 이제 붕괴되고 가격이 막 몇 억씩 떨어질 적에 양주는 3-4천만 원밖에 안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이상 떨어질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 정도로 싸요. 네.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오를 때는 강남 몇 억씩 오를 적에 양주는 몇 천만 원밖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세금이 올라간 효과 정도? 요 정도 효과밖에 못 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양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양주 신도시 시작도 안 했었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던 과거의 양주와 양주 신도시가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간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다른 곳이 돼가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몇 년 후면. 그래서 강남이 매덕 오를 적에 때려 죽여도 강남만큼은 오르지 못하지만 기존에 오르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떨어지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34평형이 3억 초중반인데 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뭐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2억으로 떨어지겠습니까? 1억으로 떨어지겠습니까? 20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되겠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겠죠? 그런데 34평, 뭐 28평, 30평, 34평, 28평은 3억도 안 하고 34평은 3억 초중반인데 얘가 뭐 2억까지 떨어지겠습니까? 더구나 신도시가 지하철 7호선에 제2외곽순환도로, 테크노밸리, GTX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있고 도시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이 주변의 인구들이 다 일로 집중되고 있거든요. 얘 가격이 3억 초반 가격이 2억으로 떨어지겠냐.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늘 하시던, 늘 물어보시는 소리,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양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